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편집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매크로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소리 같은 것들을 녹음기에 미리 녹음을 시켜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재생시키는 거죠. 우리 길 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제 뭐 계란이 왔어요 하고 계란 파는 아저씨들 있죠. 그 아저씨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트는 거죠.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 녹음기랑 같은 게 우리 매크로입니다. 해서 한글에서 이제 매크로다라고 하게 되면 일련의 작업 순서 같은 것들을 키보드의 특정 키에다가 기록을 해둬요.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한 번에 재생해내는 그런 기능을 보고 매크로라고 하고요. 매크로는 내가 만들고 나서 내가 사용자가 이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됐든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그런 도형이 됐든 문단 형식이 됐든 서식이 됐든 이런 거를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그때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매크로라는 기능이에요. 이런 매크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별도의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고 그 만든 매크로를 내가 편집도 가능합니다. 매크로의 기능 매크로에 보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작동 상태를 기억하는 그런 키 매크로가 있고요. 마우스 동작을 포함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다 기억하는 스크립트 매크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요. 스타일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옷 입은 거 보고 스타일 좋다, 머리 스타일 좋다, 헤어스타일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에요. 한글에서 이제 스타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이 됐든 문단 모양이 됐든 문단 테두리가 됐든 이런 문단에 대한 서식을 스타일로 아예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내가 꺼내서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걸 보고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이제 문단 단위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블록을 설정해서 여러 개의 문단을 한꺼번에 스타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문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작성할 때마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스타일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내가 글씨를 쓰자마자 바로바로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내가 따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문단 모양 문단 테두리 그런 거를 내가 일일이 만들 때마다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은 일관성 있는 그런 서식을 유지하면서 편집하는 데 가장 유용한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이요. 탭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단어 사이를 띄울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탭키를 누를 때마다 40포인트, 영문자로 따지면 8글자씩 간격으로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글에서 기본값으로 이제 왼쪽 탭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이런 탭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탭 간격 같은 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도 할 수 있고요. 탭을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탭도 마찬가지로 문단 단위로 이게 적용이 되고요. 블록 지정해서 여러 개 문단을 한꺼번에 탭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탭, 왼쪽 탭, 가운데 탭, 소수점 탭, 정글기 탭하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탭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를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고요. 왼쪽 탭이다 그러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고 가운데 탭이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한 것처럼 그렇게 맞춰주는 거고 소수점 탭이다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고요. 정글기 탭이다 그러면 이제 탭 그 띄운 자리 있죠. 그 사이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게 정글기 탭이요. 여기서 이제 소수점 탭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소수점 탭을 다른 말로 데시멀 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데시멀 탭. 소수점 탭이나 데시멀 탭이나 똑같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검사예요. 맞춤법 검사는 이제 틀린 글자, 띄어쓰기 잘못한 거,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고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맞춤법 검사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워드 프로세서 내에 보게 되면은 사전이 있어요. 내정되어 있는 사전이랑 우리가 작성한 그런 문서 내용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틀린 단어를 찾아서 고치는 그런 기능을 보고 맞춤법 검사라고 해요. 여기서는 뭐 글자들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오류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서 작성하다 보면 이제 자주 틀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 그렇게 지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내장되어 있는 사전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없는 것도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전에 없는 단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추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문이 됐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검사할 수 있는데 수식 같은 것들 있죠. 수식이나 화학식 이런 것들은 검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내가 블록 잡아서 특정 부분만 검사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맞춤 검사다라고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할 거는 내장되어 있는 사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맞춤법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학식이나 화학식은 검사를 못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만들기요. 목차가 우리 책 맨 앞에 보면 몇 페이지에 뭐 있다, 몇 페이지에 뭐 있다. 그거에 이제 우리 목차죠. 차례. 그거 이제 만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단행본 도서나 논문 같은 거 그런 문서 양이 많은 거 있지요. 그런 문서에서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우리 목차 만들기. 목차 만들기는 이제 문서 작성이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별도의 파일로 우리가 목차를 만드는 기능을 보고 목차 만들기라고 하고요. 이 목차 만들기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목차에 들어갈 부분에다가 우리가 차례 조판부호를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판부호가 붙어 있는 곳에 이제 목차 파일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 만들기의 종류에는 제목을 차례로 만들래, 표를 차례 만들래, 그림 차례 만들래, 수식 차례 만들래 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칙 문자예요. 금칙 문자다 그러면 금칙 문자는 행두 금칙 문자가 있고요. 행말 금칙 문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두 금칙 문자가 만약에 입력이 되면 해당 문자를 이전 행의 맨 끝으로 보내버리고요. 행말 금칙 문자가 입력이 되면 다음 행에 처음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금칙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올 수 없는 거, 끝에 올 수 없는 거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자, 요 기호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기호들 한 번씩 보시면은 뭐 앞에 못 온다, 아실 거예요. 이건 뒤에 못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식 편집기요. 이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런 수학식 같은 것들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수식 편집기입니다. 얘는 이제 수식이 됐든 화학식이 됐든 이런 거 입력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편집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기타 편집 기능에서는 매번마다 시험 문제 계속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많으면은 여기서 한 뭐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